네, 안녕하세요. 4월 19일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의 마무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정의 마무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W가 나온 이후에 이 W에 대한 조정의 마무리, 컨펌을 보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 돌파가 나갈 때 조정의 마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정석적으로 엘리엇 파동상 조정의 마무리된 컨펌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혹은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 돌파가 컨펌이 되겠습니다. 대파동 관점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그 격차,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 컨펌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상승분을 버려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이 자리를 넘기면 조정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돌파를 기다린다면 여기까지의 상승분을 놓치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칸씩 예를 들어서 낮추게 됩니다. 이 자리에 조정 컨펌을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X파를 그 다음 조정 마무리에 컨펌이라기보다는 마무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던 반등이 여기에 있는 직전 고점을 넘겼을 때 우리는 복합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하지만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 내려가면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도 반등이 나왔지만 이러한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해서 조정이 이어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다면 조정은 짧게 끝나고 3, 4, 5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고 모든 카운팅상의 전제는 이러한 자리들을 돌파해야 컨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래로는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위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조정 마무리 가능성을 결정하고 좀 확률을 높이게 된다라는 부분을 언제나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러면 엑스파의 이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다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가 돌파되면 될수록 이제 조정 마무리 확률이 높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D파 위치가 먼저 터치가 됨으로써 조정 마무리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D, B, 그 다음 X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조정의 마무리가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이 자리가 깨지는 게 여기를 돌파하는 것보다 얘가 높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게 된다면 조정 마무리 되었다고 보겠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이 위로 이 선들이 하나씩 멀어질수록 우리 상승분은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아래에 있는 선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것이냐? 이것은 세부 카운팅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고 이러한 삼각수렴 관점은 이제 제가 이전에 텔레그램에도 업로드를 해드렸고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떨어질 때 애초에 삼각수렴을 예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 카운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길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결과는 어쨌든 우상향 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세부 카운팅은 몇 가지는 아닙니다. 원래 저는 여기 삼각수렴을 보았습니다. 삼각수렴에서 지금 나온 부분은 어떤 디테일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큰 관점상에서 원투의 형식이 가장 높은 확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 5파라고 찍어놨지만 저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저께 사람들은 여기서 5파 하락을 이렇게 봤을 거라고 찍어놓은 카운팅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저는 5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파가 아니라 날 차트 카운팅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텔레그램이나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이러한 1시간 차트상
이렇게 보시면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는 스탑 무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러한 저점 구간을 깨버리고 시장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고의적인 스탑 헌팅, 스탑 무빙으로 보고 있고, 1시간 차트상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구간에 대한 해석도 심지어 네 가지가 됩니다. 일단 날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날 차트로 보시면 이 자리는 단순히 아랫꼬리로 남고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당시를 분봉이나 어떠한 3분봉, 15분봉으로 그러한 하락을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마치 시즌 종료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날 차트 상으로 만약에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지점을 돌아보면 이 아래 꼬리는 기억에 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얘가 여기 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에는 삼각수렴을 깨버리기 위한 아래 꼬리, 단순한 스탑 무빙으로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꽤 많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결국에 사파 삼각수렴을 유도하면서 사파 삼각수렴이 깨짐으로써 5파 하락을 보여주는, 시장에 그렇게 보여주면서 숏을 유도하는 카운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중파동입니다. 세부는 당연히 그릴 수 있어요. 당연히 1, 2, 3, 4에서 깨졌으니까 5파동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5파동을 보게 됨으로써 숏을 못 잡았겠죠. 하지만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 또다시 페이크라는 부분,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잔인하고 세력이 악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여기 5파동이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모든 이러한 중파동들은, 소파동들은 결국에 전체 속에 위치한 하나의 구간에 불과합니다. 이게 저희가 시간 체감상으로 약간 2주의 기간이 되겠지만, 얘는 결국에 어떠한 거대한 사이클 속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5파동으로 보느냐와 WX, YX, Z로 보느냐랑은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5파동이지만 이걸 5파동 하락으로 본다면 얘는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이 정도. 자, 그러면 직전 파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335 ABC가 있겠죠. ABC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33 ABC, 535 AB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5파 얘가 만약에 ABC라면 ABC는 어떻게 진행되죠? ABC는 1, 2, 3, 4, 5 이후에 ABC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ABC에서 어쨌든 우리가 조정의 마무리를 어떤 사람이 이 정도를 조정의 마무리라고 봤다고 칠게요. 535든 335든 이제 333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535나 335의 어떤 형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이라면 직전 고점의 자리는 예를 들어서 5파동으로 얘가 C파가 된다면 여기는 B파가 되겠죠.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B라면 A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A, B, C여야만 합니다. 얘가 여기 있음으로써 여기 5파동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5파동으로 떨어지려면 직전에 파동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A, B가 얘가 C라고 본다면 그런데 얘가 임펄스 어떤 설명이 좀 어렵네요. 예. A, B, C이려면 여기가 B가 되겠죠. 지금 얘가 C라면 여기 있는 구간이 C파동으로 5파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5파 하락 이후에 반등을 봤다? 엘리어 파동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5파 하락을 보려면 시즌 종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5, 3, 5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5파라면 여기는 B파가 되겠죠. 당연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A, B, A, B, C여야 얘가 5파동이 되면서 거꾸로 그려드리면 이거 좀 지우는데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여기를 5파 하락으로 보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C, 네, 혹은 뭐 B라고 보든지 간에 B, A여야 됩니다. 네,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5파 하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5파 하락을 그리기 위한 카운팅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기존 카운팅들 무시하시고 여기가 5파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임펄스 1파여야 됩니다. 1, 반등 2파 이후에 3, 4, 5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고요. 말 그대로 익스펜디드 플랫 관점이죠. 대하락 시즌 종료, 암호화폐 종료 관점. 자, 그러면 여기가 2파에서 3파 여기가 되고 4파가 복잡하게 올라온 이후에 5파 하락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임펄스, 첫 번째 1파, 그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능함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3부터 4까지 괴상하게 올라갔고 반등이 괴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파는 짧았는데 4파는 굉장히 넓게 가고 5파로 떨어진다라는 관점. 어쨌든 시즌 종료 관점 아직도 많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5파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를 5파로 본다는 게 애초에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5파동 하락을 보면서 마치 매수 구간을 34K나 36K로 상정한다라는 것은 파동 관점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리를 가면 5파 하락이 여기까지가 1파 하락이 되면서 1, 2, 3, 4, 5로 시즌 종료다라는 것이 저의 주요한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지만 이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확률적으로 세부 카운팅을 억지로 짜맞춘다면 Z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이것도 스탑 무빙이 아니라면 감수를 해야 되는 카운팅입니다. 잘 보시면 W와 여기는 W, X, Y, X까지 사실은 너무 예쁜 파동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그 세부 카운팅들도 잘 맞고 그리고 마지막 Z파까지 비율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겠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옴으로써 조금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Z파에 대한 해석을 굳이 하자면 여기서 A, B파 삼각수렴 이후에 C파 하락으로 여기까지 Z를 볼 수는 있어요. 제 영상 좀 보셨으면 B파 삼각수렴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A, B, C 파동으로 B파 삼각수렴이라면 C파동은 A파만큼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7.2K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왜 문제냐면 37.2K까지 Z파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세부 카운팅을 W, X, Y, X, Z 그러면 Z는 꽤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Z파는 여기서 비율을 깨버리게 되는 Z파입니다. Z는 여기 있는 게 가장 예쁘겠죠. 비율상으로 W, X, Y 비율상으로. 그런데 조금 늘어진 것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37K까지 올 수도 있어요. A, B, C로 떨어지면서. 그러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냐? 37.5K가 이렇게 볼 때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중파동 관점에서 37.5K라는 부분은 시가의 위치, 이 자리들을 건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계속해서 더 복잡해집니다. 어차피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파동 관점에서는 이게 결국에 향후 한 달 후의 위치를 좀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게 어떠한 카운팅으로 떨어진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냥 날 차트상 꼬리로 삼각수렴으로 끝났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세부로 볼 때 Z파에 ABC의 확률이 있다. 하지만 Z 일단 여기에 놓고요. 삼각수렴도 사실 이 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삼각수렴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삼각수렴입니다. 네, 삼각수렴 선을 이 정도로 놓고, 그러면 2파에서 마치 여기서 2파 종결이 되면서 1, 2, 3, 4, 5로 갈 것 같았지만 한번 떨구고 다시 한번, 원래는 이러한 삼각형인데 심지어 삼각수렴도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최종 카운팅의 삼각수렴은 밑변이 원래는 이 정도로 봤지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의 하단에 만약에 스탑로스를 걸었다고 한다면 물론 진입자리도 하단이 되었겠죠. 어렵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고, 자 어쨌든 삼각수렴도 두 가지였다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고, Z파는 ABC가 가능했다라는 부분. 네,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복합 조정의 2파 마무리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파동이 더 어렵겠죠. 상승이 가네요. 만약에 1, 2, 3의 1, 3의 2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임펄스. 여기까지 임펄스는 모양이 좋아요. 이 자리 임펄스는 요즘 뭐 터미널 임펄스, 터미널 충격파라고 해서 3333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파동이 있는데, 모양은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상 4시간 차트인데요. 날 차트상 카운팅으로 그냥 고점과 저점을 찍어버리면 세부 카운팅은 좀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 매매는 가능하겠죠. 근데 저나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단위 어떤 카운팅을 희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예측들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임펄스로 가정을 한다면 3의 1, 3의 형식은 들어맞습니다. 원투 원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 2파 보였을 때 786을 깨는 되돌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2파에서 3의 1까지 놓고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618 되돌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점이 조정 관점에서는 좀 많이 좋아지죠. 자 그러면 시가를 지금 현재 카운팅으로 놓을 수 있는 카운팅의 임펄스의 시작 구간은 첫 번째 여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예요. 이거는 기존에 여기서 이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W, X, Y, X, Z 삼각수렴에서 A, B, C, D, E의 이 자리가 임펄스의 시작 부분이 되면서 1, 2, 3, 4, 5 그러면 1파, 그리고 W, X, Y, X, Z에서 2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복합 조정에 여기가 4파 러닝 플랫의 자리가 되죠. 이것도 가능하고 지금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자리를 시가로 놓는다고 한다면 지금 조정이 거의 786 아래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이게 임펄스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럼 이게 임펄스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786 아래까지 내려온 조정이죠. 거의 시가를 임펄스의 시작 부분을 위협하는 임펄스가 진행이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86 아래까지 조정을 줘놓고 임펄스로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상승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786 이하의 되돌림 혹은 시가를 위협하는 어떠한 조정까지도 임펄스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임펄스가 아닌 게 아니냐. 임펄스가 아니라 지금 저의 이러한 카운팅이 아니라 삼각수렴의 관점의 가능성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A, B, C에서 어차피 B파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기가 됩니다. 여기죠. 여기가 이러나 저러나 이 자리 때문에 카운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이 자리의 모양이 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올라온 모양들이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삼각수렴 관점이, 어쨌든 이 자리는 숙제죠. 누구에게나, 어떤 카운팅을 보는 사람에게나 숙제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A, B, C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상승이죠. 그런데 이 관점이 아니라 어떤 3의 1, 3의 2, 1, 2, 1, 2, 1, 2의 형식이라고 해도 똑같이 상승 값에 대한 목표가는 동일하다라는 부분. 이게 제 지난 한 3, 4일, 4월간 주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상 카운팅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아까 제가 5파 하락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를 ABC 하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해되시는 만큼만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모두 이해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AB라면 C는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점 갱신이죠. 여기까지. 모든 게 어렵다. 네, 모든 게 어렵고, 어쨌든 제 관점 하에 그냥 스탑 무빙과 어떤 되돌림을 상정한 카운팅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왜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즌 종료를 가기에는 거시경제 지금 단기적으로 물론 안 좋습니다. 홍콩도 그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 타격을 입고 전쟁도 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금리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나스닥이랑 항생지수 제 차트로 설명 못 드리지만 반등 갑니다. 4월 말 계속 반등 가고 5월까지 우상향 그릴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휩소로 가능하면서 지금 이 자리 또 보이네요. EMA 60선 돌파하면 정배열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보면서 공통적으로 임펄스 구간입니다. 얘가 그냥 1이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수렴 하에 1, 2, 3이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 2, 1, 2, 3이든, 혹은 A, B, C든, C는 5파동이겠죠. 3, 3, 5든지 간에 어쨌든 임펄스가 나간다라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삼각수렴을 보느냐, 혹은 이러한 관점을 보느냐가 결국에 이 자리에서 또 결판이 납니다.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이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C에서 떨어진다라고 보느냐, 혹은 지금 여기가 삼각수렴이 아니라 러닝 플랫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본다면 러닝 플랫의 자리 조정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3의 1, 3의 2 이후에 3의 3, 4, 5로 러닝 플랫과는 다르게 여기가 5의 1이 되면서 비슷하게 되겠네요. 어쨌든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빠르게 나갈 것이냐, 여기서 삼각수렴처럼 B, C, D, E로 갈 것이냐, 비슷하게 도달하는 어떤 6, 7월 고점을 넘기면서 6, 7월, 7, 8월까지 강한 불장 나간다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이 마치 여기서 3일 더 떨어지고, 지금 보시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한 4, 5일 더 떨어졌습니다. 그게 큰 추세를 바꾸진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크게 빠르게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가.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메인입니다. 세력이 니네 여기까지 가격 내리면 어떡할 건데? 너네 여기까지 내리면 시장 다 죽습니다. 시장 죽고 사람들 다 떠나면 가격 못 올립니다. 그게 제일 커요. 30K 이하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장기 침체로 돌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경제 상황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거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뭐 확산 삼각형 A, B, 여기서 C, D, 뭐 E 이런 식인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자리 돌파되면 시그널입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불장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내려간다. 이제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거죠. 패턴상으로 유의미하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파동 카운팅도 제가 차트 위주로만 설명드리지만 경제 상황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공통 임펄스 값으로 올라갈 텐데 세부는 3의 3인지 아니면 그냥 1, 2, 3인지 크기가 다릅니다. 얘가 1, 2, 3인 것과 1, 2, 3, 4, 5의 형식인 것과 그 미묘한 이러한 디테일의 조정 구간들이 다릅니다. 그거는 나가는 세부 파동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영상이 어느 정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알트코인 카운팅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